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지휘 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리떼들의 내란물이 먹이가 된 바로 그 비상계엄령을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에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검에서는 제가 무슨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한 정부적인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 보십시오. 개헌을 어떻게 하며? 그리고 보통은 과거에 이런 그 소위 쿠데타성 장기 독재 내지는 권력 장악에서의 이 개헌이라는 거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 투표로서 밀어붙여서 했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이 이런 국민 투표에 녹록하게 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탄핵 소추한 다음에는 총리를 탄핵 소추하고 부총리까지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제가 탄핵 소추 결정이 나고 나서 후임 헌재 재판관 임명 때문에 내각을 줄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만 가지면 입법 예산 폭거와 무고한 공직자 줄탄핵을 마음껏 하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허락했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헌법상 권한남용이고 헌법의 정신과 취지에 명백히 위반되는 반헌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집요하게 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 자유진영과의 연대라는 헌법상 지향해야 될 국가 노선을 뒤엎기 위한 것 아닙니까?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씨는 감사 전문가로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비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당시에 선관위가 벌인 초유의 채용비리 사건, 권익위를 통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었고, 또 민주당 정부 시절 사드 배치 관련 기밀 유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적법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원장 탄핵으로 감사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선관위와 민주당의 유착, 또 간첩 이적 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조직적 비호, 이걸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헌정 시스템을 뒤엎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감사원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로 만납니다. 그런 감사원장을 헌재 탄핵 심판정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직자, 산하기관, 국영기업체, 금융위, 공정위, 금감원 이런 데를 감사하는 감사원장이 무슨 해임 사유가 될 만한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탄핵해서 직무정지를 시킨다면 단순한 감사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 행정과 행정을 적법하고 효율적이게 만드는 공직기강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헌정사에도 초유의 일입니다. 중앙지검은 부패, 경제 등 중요 사건의 50% 이상을 다루는 핵심 수사 사법기관입니다. 자신들의 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고 줄 세우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판사를 겁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도 이제 막 탄핵하겠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는 막장까지 온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 오늘날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독재 권력을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 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저는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이 완벽히 보장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이고 사법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그런데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이런 칼춤을 추고 헌정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이런 국회, 이런 의회주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는 22년부터 꾹 참아왔습니다. 참아왔고 국회에 가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더라도 참고 가서 예산안 설명도 하고 대국회 연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는 식의 대국민 담화? 대국민 담화 그 후에도 많이 했습니다. 계엄 선포한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가 바탕이 된 헌법 질서가 붕괴되고 외교, 안보, 경제, 미래투자, 공직기강, 법집행, 수사, 사법 이런 모든 국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현저히 위태로워진 이런 상황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선포된 비전시 계엄 중 가장 위중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